여러분은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거짓말이 자기계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예에 바르게 미소 지으라고, 조용히 복종하라고 배우던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뇌당했습니다. 규율은 미덕이며 자기 통제는 당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고통을 견디면 언젠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모든 규율이 당신을 선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쓸모있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스템에 쓸모있게, 당신의 예측 불가능함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쓸모있게, 당신의 복종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에게 쓸모있게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지쳐있는 것이 고결한 것이라 믿게 되었고 침묵이 성숙함의 증거라 생각했으며 자기 희생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진정한 규율은 새벽 5시 알람이나 얼음 목욕, 공허한 다짐으로 가득 찬 비전보드 따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규율은 피입니다. 전쟁입니다. 매일같이 당신 안에 더 약한 자아를 암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망설일 때마다, 안락함을 선택할 때마다 그 나약함은 이빨을 드러내고 자라나 결국 언젠가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규율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주들이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두려움, 허영심을 통제하지 못해 제국을 잃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권력이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락함의 승리를 내어주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에서 깨어나는 것에 지쳤다면 이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희망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해부하는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이 충분히 깊게 파고들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잿더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꼿꼿한 척추로 걷지만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죽어가는 무대 위에서 훈련받은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벗겨낸다면 당신이 발견할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입니다. 육체의 붕괴가 아닌 의지의 붕괴입니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사소한 결정들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무너집니다.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것, 안락함 대신 성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요새에 생긴 균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간파했습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어선이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규율은 위기 속에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의 도시, 하나의 요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습관은 성벽이며 당신의 일과는 성문이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파수꾼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성 안으로 들였습니까? 어떤 속삭임이 당신의 머릿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락했습니까? 어떤 안락함을 초대했기에 이제 그것들이 떠나기를 거부합니까? 미루는 습관을 방치할 때마다, 결과 없는 실패를 스스로에게 용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성벽에서 벽돌을 하나씩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공격해올 때 당신에게는 아무런 방어 수단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방식입니다. 비명과 함께가 아니라 한숨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가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닫힌 문 뒤에서 통제되지 않은 나약함의 무게에 짓눌려 내면의 요새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사도, 당신의 과거도, 심지어 이 사회 시스템도 아닙니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안락함과 타협하고 변명을 정당화하며 내일로 임무를 미루라고 당신을 설득하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군주는 결코 타인을 다스릴 수 없다. 더 최악인 것은 그는 혼돈을 왕국의 정문으로 초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미소 지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질서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질서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는 당신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부재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당신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초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지만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으로 전장을 옮겼을 뿐입니다. 매일 당신이 규율을 쌓지 않는 동안 당신은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왕좌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게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란 자연과 같아서 진공을 혐오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계속해서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을 위장한 것일 뿐입니다. 추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집어삼켜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가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창고를 떼어냅시다. 동기부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묶는 목줄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쫓도록, 그 불꽃을 기다리도록, 영감의 순간을, 기분과 에너지가 마법처럼 맞아떨어져 준비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순간을 기다리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은 장기판에 졸이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피곤한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감을 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규율은 그저 명령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율을 마스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해시태그와 도파민으로 예쁘게 포장된 거짓말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규율이 촛불과 일기 쓰기로 이루어진 아침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규율은 기계적입니다. 잔인합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
동기부여는 감정이고 규율은 공학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면 당신은 모든 안 좋은 날, 모든 비 오는 하늘, 움직이지 않을 모든 사소한 이유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면 당신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당신의 발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모든 강력한 군주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불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모든 선택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은 결정을 열어둘수록 당신의 약한 자아가 이길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어느 장군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망설임은 패배의 씨앗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당신의 뇌는 항상 더 쉬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지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훈련할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코드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식사를 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아침 루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도록 허락하는가?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용납하는가? 현대 사회는 실패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기애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당신은 인간이니까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휴식에도 진실이 있지만 안락함에는 독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의심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 의심이 당신을 산채로 집어삼킬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결코 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운은 동기부여처럼 거칠고 혼란스러우며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전략과 구조를 가르쳤습니다. 의심도, 탈진도, 두려움도 그 무엇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없는 무자비하고 잘 구축된 계획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규율의 기계장치입니다. 섹시하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준비되었다고 느끼길 기다리는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누군가 영감을 주길 기다리는 그 아이를 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돌파구의 순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당신과 다음 선택, 그리고 그 다음 선택, 그리고 또 그 다음 선택. 만약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이미 소유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당신은 누군가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가? 당신의 상사, 당신의 갈망,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어린 시절의 조건화, 아니면 당신 자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배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해, 교통체증에 의해, 이메일에 의해,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날씨와 함께 변하는 기분에 의해, 대처 방법으로 시작했던 중독에 의해,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욕망에 의해.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보다 훨씬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차지하지 않은 권력은 혼돈의 놀이터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열린 상처가 감염을 부르듯 무질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불꽃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가 어느 날 아침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은 화면의 꼭두각시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성한 것처럼 섬기는 일정과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권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왕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동해 없이 움직이는 육체, 모든 충동에 복종하는 마음, 방향 없이 움직이는 삶,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국가로, 당신의 주의력을 영토로, 당신의 행동을 정책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하루를 보십시오. 어떤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국경이 보호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짓고 무엇을 불태울지 누가 결정합니까? 통치자가 없을 때 왕국은 불안정해집니다. 외세가 침략하고 내부 파벌이 폭동을 일으키며 혼돈이 왕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정권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개인들 속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지만 단 하나의 유혹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분노, 정욕 또는 자만심의 노예가 된 통치자들. 그는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가르치기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통제 없이는 자유는 농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통제 없이는 당신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없이 맹목적으로 무력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꺼운 돌담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설계되고 무자비하게 유지됩니다. 성문은 경비가 삼엄하고 약점은 보강되며 적은 밖에서 차단됩니다. 이제 수년간의 방치 끝에 같은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경비병들은 게으르고 벽은 금이 갔으며 망루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닥칩니다. 경고도 자비도 방어수단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규율, 당신의 요새, 그리고 홍수.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용서가 없고 당신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 즉 포르투나를 여신이 아니라 폭력적인 강으로 보았습니다. 불안정하고 불친절하며 당신의 미덕에 무관심한 강. 그는 군주론에서 말합니다. 운명은 평야를 휩쓸고 나무를 파괴하며 도시를 쓸어버리는 사나운 강과 같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제방과 방어벽을 쌓는다. 일단 홍수가 닥치면 준비하기엔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혼돈이 문을 두드릴 때 규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온할 때 침묵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압박을, 위기를, 고통이 자신을 밀어붙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고통이 힘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전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전사를 드러낼 뿐입니다. 규율은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제 공격이며 당신이 필요로 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일단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요새를 지을 시간이나 명확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익사할 것입니다. 홍수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평온함을 안전함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평온을 통제와 착각하는 사람들은 물살이 바뀌는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어떤 균열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해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의 불운, 한 번의 재정적 타격,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좌절만으로도 당신의 내면 방어선의 힘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벽을 쌓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홍수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댐을 쌓았을 때만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형성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비르투와 포르투나. 하나는 당신의 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폭풍입니다. 하나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맹목적입니다. 비르투는 내면의 힘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침착한 명령이며 현실에 부서지는 대신 현실을 구부리는 전략적인 마음입니다. 포르투나는 우연, 즉 예측 불가능한 운명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충성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자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로 대담한 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명은 범람하는 강과 같다. 그러나 평온한 시기에 현명한 자는 장벽을 쌓는다. 이 문장이 모든 것입니다. 운명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당신의 의도가 얼마나 선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준비되었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변명을 위해 멈춰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압도당했다고 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르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르투는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운의 정반대입니다. 비르투는 고통을 정밀함으로, 실패를 훈련으로, 혼돈을 계산으로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르투나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기회를, 적절한 타이밍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줄 외부적인 무언가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매복하여 기습하고 당신의 계획에 복무하도록 강요합니다. 정직해집시다. 당신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이 불운을 탓했습니까? 그것이 단지 미루는 습관이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운명이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에게는 더 나은 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규율, 즉 비르투로 만들어집니다. 그 모든 벽돌은 침묵 속에서, 이른 아침에, 어려운 선택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수천 번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단련됩니다. 포르투나가 세상을 휩쓸지라도 당신의 내면 요새가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익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희망으로 운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능가하는 노력으로 그것보다 오래 버팀으로써 그것을 압도하는 규율로 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홍수에 빠져 죽을 때 당신은 여전히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행운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르투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품을 걷어냅시다. 규율은 영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규율은 기계장치입니다. 차갑고 정확하며 용서가 없습니다. 이기려면 당신은 그 기계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몽상가나 시인이 아니라 제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느껴야 할 필요를 죽이십시오.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도 동기부여를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하고 행동이 정체성이 될 때까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은 사치이며 그것에 의존하면 몸도 마음도 인생도 파산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뇌는 게으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열어두는 모든 선택은 갑옷의 균열입니다. 그러니 방정식에서 선택을 제거하십시오. 몸이 먼저 움직여 마음이 논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고정된 루틴을 만드십시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연료를 섭취하고 같은 시간에 훈련하고 정해진 블록 단위로 일하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구조화될 때 규율은 추진력이 되고 추진력은 저항을 제거합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고통을 만드십시오. 그렇습니다. 고통입니다. 전쟁에서 실패는 죽음, 상실, 수치심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서 실패는 위로받고 변명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깨진 약속에 대가를 부여하십시오. 오늘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거나 돈을 잃거나 안락함을 제거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 없이는 당신은 규율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과업이 아닌 정체성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은 헬스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훈련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과를 위해 연료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규율이 정체성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망이 아닌 코드에 따라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 당신이 만들고 있는 이 기계는 좋은 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화나고 외롭고 혼란스러울 때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사람이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침입하는 순간입니다. 규율 없는 자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움직입니다.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계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압니다. 전진. 모든 군대에는 장군이 있고 모든 장군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부대를 점검합니다. 그는 무기, 사기, 성벽, 지휘체계를 확인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부러진 칼을 고치기엔 너무 늦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규율은 군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무자비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미끄러지고 있는가? 어제 안락함은 어디에서 승리했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처벌했을 행동을 나는 어떻게 변명했는가?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 반란은 햇빛 아래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다. 나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뛴 운동, 깨진 약속, 미뤄진 과제,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변명. 작은 균열이 어느 날 붕괴가 되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시를 멈췄을 때 일어났습니다. 매일 진단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감정적인 일기가 아니라 전쟁 보고서처럼 검토하십시오.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그것을 했는가? 아니라면 피로, 두려움, 산만함, 나약함 때문이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약함을 죽이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정직해야 하지만 또한 가혹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락함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패를 진보로 포장하고 게으름을 자기관리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가면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 의식을 만드십시오. 일어나서 검토하고 감사하고 공격하고 반복하십시오. 검토하지 않는 자는 반복할 것이고 바로잡지 않는 자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기는 그만둡시다. 당신의 실패가 고통스러워지기 전까지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대가 없는 규율은 단지 소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길 때, 훈련을 건너뛸 때, 공부 대신 스크롤을 할 때, 변화를 약속했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런 결과도 처벌도 없다면 당신의 마음이 왜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실패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뇌는 이해관계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루틴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명분에 기부하십시오. 공개적인 약속을 어기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던 즐거움을 취소하십시오. 실패가 고통스럽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기준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고통은 기억을 만들고 불편함은 변화를 만듭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명확성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판사, 집행관,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혹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약함을 안락함으로 보상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당신을 처벌하기 전에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고 연기하며 통제력을 가진 남자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군주이거나 죄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군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부도, 인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휘권입니다. 자신의 시간, 충동,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죄수는 겉보기에는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옷, 같은 직업, 같은 미소. 하지만 내면에서 그는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에 갇히고 만들기를 거부하는 선택에 묶여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죄수를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항복한 사람들에게 잉크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되찾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도를 보았고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폭풍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바쁜 동안 혼돈은 이빨을 갈고 있고 안락함은 성문을 닫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왕국처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감옥에 머물 것인가?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멘토도, 동기부여도,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통치를 시작하는 순간, 군주가 된다는 것은 강력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나고, 당신의 두려움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당신의 영혼이 자비를 구하며 비명을 지를 때조차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약함은 타인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처벌합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강철과 침묵과 전략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나 그림자 속에서 묶인 채, 침묵당한 채, 부서진 채 지켜보는 사람이 되거나 군주, 아니면 죄수,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규율이 습관이나 요령이 아님을 압니다. 규율은 전쟁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전쟁,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전쟁, 아무도 당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을 전쟁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의 문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희생자가 죽고 통치자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의 동기부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약했을 때의 당신에 대한 기억, 항복하고 인생의 기회를 구걸하는 대신 그것을 쟁취하지 못했던 그 느낌, 그 기억을 당신의 마음에 불태우십시오. 그것이 흉터가 되게 하고 영감이 아니라 분노로부터, 후회로부터, 다시는 기어 다니지 않겠다는 갈망으로부터 당신의 규율을 쌓으십시오. 세 단어를 새기십시오. 나는 주권을 선택한다. 안락함이 아니라, 지연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내 시간에 대한 주권, 내 감정에 대한 주권, 내 운명에 대한 주권, 그것이 맹세이고 무기이며 왕관입니다. 당신은 지배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기 위해 당신 안에 요새를 짓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이전 자아조차도 침입할 수 없을 만큼 뚫을 수 없는 요새를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한 지휘권을 잡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결코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